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부울경 5대 현안을 공약화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가덕신공항의 공기가 2년 늘어나고 공사비도 1조 원가량 더 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산무카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자도 연회비도 보증료도 없어 혜택이 꽤 쏠쏠합니다. 오는 7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 현안 5가지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은 공사를 대신 맡을 곳이 없다는 목리에서 나온 배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기간은 반드시 7년, 2029년 개항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활주로 확장과 추가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소멸 유지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적기 개항을 공약하여 주십시오. 또 가덕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또는 신생항공사 부산에어 설립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대선 공약에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단지 부산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도권 가밀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사법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기업들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해사법원 본청을 부산에 설립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현안 5가지 공약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2년 늘어나고 공사비도 1조 원가량 더 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부산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이 당시 84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독 입찰에 참여해놓고 이제 와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공사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가덕신공항 2035년 준공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인호 시정평가대안 특별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기본계획에 비상식적인 용역을 제출한 것은 업체의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본 설계 용역에서 국토부가 84개월 준공 지침을 준 것이 드러났고 부산시도 이에 동의했다며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 신공항 준공 연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기간 변경의 구체적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차후 입찰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무 희망있게 신용카드로 불리는 이번 사업, 혜택이 꽤 쏠쏠합니다. 이자도 연회비도 보증료도 없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산무 지원 카드를 내놨습니다. BNK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만듭니다. 카드 혜택은 3가지로 무이자 할부 최대 6개월, 연회비와 보증료가 없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2천억 원이고 대상은 소상공인 4만 명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카드를 쓰면 3%를 동백전 캐시백으로 최대 연 1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카드로 자재비와 공과금, 식당 결제도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부산시 소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신 소상공인이며 개인 신용 평점 595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 원 이상이 발생된 기업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4월 30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보증드림 모바일 앱을 저희 재단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다운받으셔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시고 이 방법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10개 지점에 내방하셔서 이 카드 보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기 힘든 요즘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림살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인 빅키가 올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영화제 개막까지는 이제 2달여가 남았는데요. 지난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죠. 그래서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빅키의 이현정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빅키가 20주년을 맞았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주로 열리고 있고요. 그 근처에서도 함께 열릴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빅키가 열릴 때는 그쪽뿐만 아니라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도 주말 동안 무료로 상영회가 열리고요. 네. 올해 특별히 웨스트 빅키라고 해서 서부상권, 사하구청, 강서구청, 그다음에 다대포 지역에서도 같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영화제가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살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할 것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고 그래서 다채로운 거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제일 중점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지역의 서부상권에서 새롭게 영화의 전당 이후에 영화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대포와 같은 곳에서 야외 상영도 하고 강서구청과 사하구청에서도 영화의 전당에서 보였던 영화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많은 좋은 영화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 보도를 통해서 이번 영화제가 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좀 잘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영화제를 좀 사랑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가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해서 사실 19회를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나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또 떨어졌습니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냈듯이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작년에 2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종잣돈 삼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체험 학습, 그다음에 외국에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어떤 작품들, 애니메이션, 뭐 쇼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들지만 물론 저희가 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뼈를 깎아야 되는 면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영화제는 아주 굉장히 환상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말로만 들어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영화제 개최까지 2달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해운대지청에서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2달 남았지만 지금부터 영화제는 진행 중인데요. 워크숍에서 이 학생들과 같이 미디어 아트 워크숍도 하고 그것들이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전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5월 중순에는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예. 모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원봉사자까지 하면은 영화제가 들썩들썩 젊음의 열기로 아주 충만해지는데요. 5월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저희가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행정의 기간이어가지고 하루하루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비키를 기다리고 있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또 관람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개막식이 7월 8일이에요. 그래서 70일 정도 남았는데 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이 되는 순간 비키는 마법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드리고요.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 그 많은 분들과의 또 대담 아니면 포럼 그리고 바깥에서 놀이터에서 비키 놀이터라고 불리는 놀이터에서의 많은 체험 학습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풍성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장으로 만들 거니까 여러분 진짜 꼭 그날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시는 만큼 성공적으로 또 비키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과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가 함께 지역 채널 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유료 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지역성 유지를 위해 지역 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유료 방송업계가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SO와 지역 채널은 지역 사회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균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과 이중희 SO 협의회장, 박성호 PP 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남구는 2025년 주민배심원단에서 활동할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5월 26일까지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와 변경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의 사업 설명 청취,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을 통해 공약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오는 7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성해대교 레이저쇼 답사를 다녀오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국내 유일 상설 공연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설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킬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영원한 관광 명소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드론쇼와
레이저 쇼를 결합한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리 드론 레이저 쇼는 오는 7월 5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분의 드론 쇼가 끝나면 이어서 4가지 테마의 음악 연출과 함께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공연 당일 광안대교 주탑 사이 6곳에 레이저가 설치돼 해변에서 5m 이상 떨어진 해수면과 공중을 비출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부산 광안리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 대련을 방문해 성해대교 레이저 쇼를 답사하는 등 전에 없던 공연을 구상 중입니다. 성해대교의 레이저쇼를 직접 보고 관광객의 반응과 안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련시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누며 노하우로 들었습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드론 레이저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홍콩 레이저쇼도 보고 왔습니다. 광안대교와 드론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구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봐야 할 최고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영구는 오는 7월 시범 공연을 펼친 뒤 내년부터 한 달에 2차례 정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주말 사람들이 몰려있던 볼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있어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링장 안쪽에서 매캐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 사이로 한 남성이 소방 호스를 잡고 진화에 나섭니다. 미추홀구의 한 건물 지하 볼링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6일 오후 3시 반쯤. 때마침 현장에 지인과 함께 있던 지수룡 소방경이 화재를 목격하면서 초기 대응에 나선 겁니다. 내가 평상시 하던 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불을 끄겠다는 생각은 자연적으로 생기고 주변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기구가 뭐 있나 보니까 홍래 소화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거 잡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화재 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라 볼링장을 찾은 손님들로 가득 찼던 상황.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연기가 많이 차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다 빼냈대요. 용접하다 불이 났으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하여튼 소방관님이 계셔가지고 진화를 잘 해주셨어요. 지 소방경은 현장에서 초기 대응을 함과 동시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기계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지 소방경은 누구라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배에 있는 걸로 그냥 자연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소방관을 하고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모든 시민이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불 나면 불을 꺼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주말 오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의 기지로 대형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소중한 가족 혹은 연인과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복되는 뻔한 것들 말고 이색적인 것 어디 없나 고민하셨다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화음, 화려한 빛의 신세계 아트를 강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렬한 레이저 빛이 전구를 스치자 피아노 건반을 울리듯 다양한 소리로 번집니다. 전구 모양으로 디자인된 빛 센서 스피커입니다. 미묘한 빛의 파동을 감지해 다양한 소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쏟아지는 불빛, 움직이는 발광 큐브를 따라 반사되며 새로운 흔적을 그려냅니다. 빛의 아름다움이 여러 소리로 전이되는 실험적인 아트에 관람객들은 시선을 빼앗깁니다. It was really emotional. I felt multiple emotions
Sometimes it was relaxing. I think it's not easy to experience. It was really good, and I liked the fact that there were like mirrors and everywhere, and that we can see like some lights from different angles. So I recommend that exhibition.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대로 전환되는 시점. 당시 상상했던 미래를 AI 기술로 구현한 이미지들도 빛들에 반응합니다. 일명 레트로 퓨처리즘이 표현된 겁니다. 옛날 관점에서 2025년도 미래는 어떨지 상상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AI와 함께 작업하셔가지고 그거를 영상으로 구현을 하셨고, 그 영상을 구현하신 후에 그 영상을 따라 이제 레이저가 이제 라이브 드로잉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궤도를 추적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연휴, 빛의 신세계를 통해 새로운 몰입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연제구 지역 내 경로당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송태웅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 일원입니다. 어깨띠를 두른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소독약과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강변에 조성된 운동기구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인근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환경정비에 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운동기구 소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도 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회원분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연제구의 다른 경로당에서는 골목 쓸기가 한창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줍고 군데군데 자란 잡초들을 일일이 뽑습니다. 다소 더워진 날씨지만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가자 하시면 경로당 주변으로 환경 정비를 하고 있고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을 실천하고 있어 경로당 회원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연제구 지역 내 130여 개 경로당은 매월 초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정하고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자체적인 활동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이 아래 세대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은 경로당 지역사회 봉사의 날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자긍심을 높이며 노년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어르신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가치 실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연제구 경로당. 지역사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